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에 픽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 25% 이상의 관세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 이제 취임 한 달인데 자고 일어나면 관세 카드 잇따라서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결국은 핵심은 이거 같아요. 미국 와서 공장 세우고 투자해라. 이 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지금 18일 플로리다주 마더라고 사주에서도요. 그 4월 2일경부터 그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건데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도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할 수 있는 약간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관세율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상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하는 기업에게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면서 시간을 주고 점차 관세율을 상향하면서 앞으로 미국에 판매할 상품은 미국에서 100% 생산하도록 유도를 하겠다라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도요. 현행 21%인 법인세율을 15%까지 인하를 하겠다라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러면 관세를 높이면서 법인세를 낮춰주면 결국은 미국에 와서 생산을 하면 기업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사업가적인 전략을 좀 내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 자동차 관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가 부과가 된다면 당장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 어느 정도 타격을 맞는 거예요? 예, 상당히 큰 타격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인 현대차, 기아 자동차는요. 지난해 미국으로만 자동차를 177만 대 팔았습니다. 이 중에서 미국에서 생산한 차는 63만 대에 불과했고요. 멕시코에서 만든 물량이 14만 대, 그다음에 100만 대에 가까운 차를 한국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한미 FTA로 무관세로 자동차를 수출을 했고요. 멕시코 역시 미국과 무관세로 자동차를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3만 대는 미국에 생산하니까 무관세, 모든 게 다 무관세로 수출을 해왔는데 만약에 계획대로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 멕시코에서 보내는 것도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으니까 다 25% 관세가 부과가 돼서 가격 경쟁력에 크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자동차는 여러 회사에서 생산을 하니까 대체가 가능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에서 추정한 바에 따르면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 지난해 약 50조 원이었던 대미 자동차 수출이 약 9조 1천억 원 가까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추정치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제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결국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또 결국 물가를 끌어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미국의 자동차 판매한 것 중에서 2대 중에 한 대는 수입된 자동차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판매량의 절반이 약 800만 대가 수입 자동차였고요. 그다음 미국 경제지 포천에 따르면요. 이 수입차, 이건 당연한 건데 수입차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관세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미국의 경쟁 제조사들 역시 자신의 자동차 가격 역시 일부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트럼프 행정부 2기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 재료인 철강 제품이랑 알루미늄 제품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원자재 가격을 또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보니까 자동차 가격은 미국에서 상승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최근에 그 언론사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도 또 발표를 했는데 멕시코하고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 25% 관세가 부과돼서 거기에 자동차들이 대부분인데요. 여기에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면 이것이 미국 내 신차 가격을 평균적으로 16.6% 상승시킬 것이다. 그래서 약 842만 원이죠. 우리나라 가격으로 보면. 이런 결과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의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이렇게 되면 뭐 일부 미국 내 연구기관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미 연준이 정책 금리를 다시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관세를 올리는 이유는 뭔가요? 짧게 여쭤볼게요. 예, 이것은 사실 트럼프가 대선 과정에서도 공약으로 내세웠듯이 자신을 강하게 지지를 했던 러스트벨트 지역에 있는 앵그리 화이트라고 하죠.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백인들, 지지 세력들을 위해서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강한 의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쓸 수 있는 카드, 우리 자동차 업계가 쓸 수 있는 카드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1차 1기,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도 장성 강세 관세 25% 부과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한미 FTA 재협상으로 저희가 풀어나갔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한미 FTA를 결국 재협상을 하면서 많은 양보를 통해서 관세를 좀 낮추는 고율 관세를 피하는 결과를 얻어냈는데요. 네. 이번 같은 경우도 결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투자를 확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원하는 자동차 분야에서의 일자리를 늘려주는 거.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관심이 있는 자율주행 분야에서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과 뭔가 기술 협력을 하는 거. 이것을 선제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결국은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적자를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한미 FTA의 재협상을 하자고 먼저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결국 우리나라가 한미 FTA 재협상을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무역 의협에도 25% 이상의 관세 부과된다고 하니까 어떤 정책이 또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